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2021년도 2학기 데이터 기반 글로벌 시장조사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 홍성태 교수고요. 하여튼 뭐 요즘 방학 때 뭐 계속 온라인 수업이 계속돼서 여러분들 잘 못 느끼셨겠지만 방학이라는 거를 그렇게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하여튼 방학 때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학기에 좋은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 과목의 개요랑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준비해야 될 거, 과목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목명은 데이터 기반 글로벌 시장조사론입니다. 데이터 기반 글로벌 시장조사론 또는 시장조사론 또는 뭐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기반이랑 글로벌이라는 게 있고 시간은 화요일 3시서부터 6시까지 3시서부터 뭐 다시 한 50분까지 하는 수업이고요. 다음에 뭐 강의실은 N관 505 자아교수회관 있죠? N관 505에서 하고요. 저는 뭐 글로벌 경영학과 홍성태 교수인데요. 제 연구실은 그 N관의 뒤에 있는 5관입니다. 5관 513호 그 뒤에 있는 건물 N관의 4층이 뒤에 있는 건물 5관의 1층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의 5층이랑 연결돼 있어서 5관 513호에 그 연구실 전화번호는 뭐 2287에 5347 그리고 제 휴대번호 알려드릴게요. 010-2532-3388 010-2532-3388 해서 뭐 아무 때나 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뭐 요즘은 뭐 아마 문자나 카톡을 학생들 대부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시간이 날 때 연락을 드릴게요. 뭐 전화해도 되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은 또 뭐 제가 전화를 못 받거나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또 제가 이번 학기에 그 방학 때 학생들이랑 면담하려고 지도 학생들 면담하려고 이렇게 전화해 보니까 다들 바쁘더라고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바빠서 마도 뭐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남기면은 제가 바로 연락을 주고 뭐 카톡해도 되고요. 뭐 주말이나 휴일날 또는 늦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판단해가지고 가능할 때 서로 소통을 하면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를 계속 많이 귀찮게 하세요. 예, 귀찮게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많이 얻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메일은 성태홍 할 때 STHONG 그리고 학교 메일 그렇게 쓰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뭐 개인 메일도 쓰는데 나중에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에요. 캡스톤 디자인 과목은 뭔가 이렇게 확고한 그냥 단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여러분 강의 듣고 질문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어떤 방법론에 따라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얘기할 텐데 제가
이론적으로 한 1시간? 네, 1시간 정도 그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긴 하지만 이 과목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얻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목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수강 신청한 학생들 보니까 24명이 돼서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게 4학년 과목이고 전공 심화 과목이라서 많지도 않은데 좀 저는 학교에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학교에다 나와서 강의실이 넉넉하니까는 이렇게 한 칸씩 떼어서 이렇게 앉으면 충분히 강역도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 나오지 뭐 이렇게 온라인 강의 올라간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 과목은 이해하기도 힘들 거고요. 설명을 직접 듣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실습도 해보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좀 반드시 나와달라. 예? 특별한 사정이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학생들 말고는 나와달라. 그래서 제가 요 수업을 하면서는 팀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 기반 글로벌 시장 조사로는 과목의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나온 학생들을 가지고 그 조를 짜서 팀플을 할 겁니다. 한 4명 정도씩 조를 짜면 우리가 24명이니까 6개 조가 되네요. 네, 6개 조. 6개 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학기 말까지 계속 가져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모여서 강의하는 거는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회의하고 저는 옆에서 이제 팀별로 지도하고 뭐하고 이런 걸 해줄 거니까 그 제발 뭐 학교에 나오셔야 되고 뭐 아 지금 뭐 코로나인데 뭐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뭐 그 여러분들도 이제 뭐 백신 맞은 학생도 있고 안 맞은 학생도 있겠지만 어쨌든 백신 맞고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지금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금 외국에 이렇게 보면 큰 뭐 운동 경기 뭐 손흥민이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다 이제 뭐 막 그 마스크도 벗고 응원하고 막 몇만 명이 모여서 그러죠. 그게 뭐 좋다는 거,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저도 뭐 백신 다 맞았지만 마스크 쓰고 강의할 거고요. 근데 더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숨어서 온라인으로 혼자서 운동생활을 할 수는 없다. 이제는 모든 경제활동이니 사회활동이니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뭐 친구들도 만날 거고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마스크 쓰고 가급적이면 위험한데 가지 말고 뭐 이러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업은 특히나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정이 있는 학생은 저한테 아까 그 010-2532-3388 010-2532-3388로 연락을 줘라. 문자나 카톡을 주면 그 이번 학기 데이터 기반 글로벌 시장 조사론을 수강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드릴 말씀이 있어서 통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간략한 내용을 쓰고 그럼 저랑 통화를 해서 사정이 제가 이해가 되면은 뭐 그 주에 대해서는 제가 저거 할 수 있지만 와야지만 이 수업은 실습을 어떻게 해요? 실습 수업인데. 네, 그래서 그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 할 거고 그 반드시 학교에 와서 그 수업 제가 하는 거 1시간 좀 넘게 할 거는 듣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매 주별로
그 주에 토픽을 줄 거예요. 예? 다음 주는 그럽니다. 글로벌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것인가, 문제를 정의하는 걸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와달라. 만약에 좀, 저는 뭐 온라인 수업만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은 좀 수강 시청을 이 과목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 과목은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고, 예, 실습을 위주로 해야 되는 과목이고, 실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문제를 정의하는 토의를 하고 뭘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각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좀 길게, 워낙 강조하고 싶어서 길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 학교에 꼭 와달라. 뭐 다른 과목들은 다 온라인으로 하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실습 과목이고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라서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그걸 반드시 할 수 있는 학생들 해주고, 사정 있는 학생은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십사 하고요. 예, 교재는 마케팅 조사론 4판 이은영 교수님 책이고요. 도서출판 청남에서 나왔고 2019년 8월 30일에 4판 5세예요. 그러니까 1판은 벌써 2008년인가 2005년인가 뭐 그때 나왔고요. 그죠? 그 1판 초판은 여기 볼까요? 그 2005년에 나왔네요. 1판 1쇄가 나왔고요. 다음에 4판 1쇄는 2013년에 나왔는데 지금 5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쇄는 그냥 계속 찍었다는 거고요. 판이 바뀌었다는 건 뭔가 내용이 조금 개정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고. 과목 평가는 사실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과제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간 30, 기말 30, 과제 30, 기말이 아니고 참여가 10%입니다. 예, 오타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학기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과목명에서 아실 수 있듯이 데이터 기반 글로벌 시장조사.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가장 큰 화두가 뭐 빅데이터, AI 뭐 이런 얘기 하죠. 빅데이터, AI, 예? 빅데이터, AI,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뭐 이게 DNA가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모집할 것인가,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또 이거를 어떻게 구조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또 해석할 것인가, 이것으로부터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하여튼 이 데이터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중에 일부는 아마 빅데이터 과학 연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서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연구했을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죠. 그때 그 자료가 데이터인 거죠. 자료가 데이터. 그래서 근데 그 자료를 조사할 때는 그 자료가 한목적적이어야죠. 그죠? 그 한목적적인 자료와 정보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 과목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거는 글로벌입니다. 우리 학교에 경영학과도 있고 글로벌 경영학과도 있는데 우리 학과 글로벌 경영학과는 그 학과명에서도 그렇고 이 과목명에서도 그렇지만 글로벌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의사결정, 글로벌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한다. 예? 쉽게 얘기해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국내 여행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여행을 간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 연구할 때 해외여행. 네? 뭐 동남아면 어디, 뭐 베트남이면 어디, 뭐 필리핀이면 어디, 미국은 어디, 영국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글로벌을 지향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글로벌 의사결정, 우리 기업이 국내에 어디다 공장이라든지 판매망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 한다고 할 때 어떡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이러고 결국 시장조사론, 마케팅조사론이다. 시장조사, 마케팅조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마케팅과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정보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거를 활용하고 해석하고 해서 하느냐. 이걸 뭐 마케팅 조사라고 해서 아마 또 여러분들한테 뒤에 가서 이번 시간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마케팅 조사가 중요하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뭐 우리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어디 가서 사업하고 이러지 않죠. 예? 거기 데이터도 알아봐요. 우리 뭐 조그만 편의점을 하나 낸다든지 뭘 하나 하더라도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판단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목은 시장조사, 마케팅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근데 하여튼 과목에서 어떤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게 존재를 하고요. 그런 게 존재를 해서 그거를 달성하려고 위한 과정적인, 내용적인, 절차적인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에 좀 와서 실습이 있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도 같이 해야 되고 실습을 해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이 과목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2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4명씩으로 나누면은 보통 6개 팀이 되는 거죠. 6개 팀이 돼서 수업 시간에 반 정도, 1시간 좀 이상은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 과목으로 진행할 거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한 학기 동안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마케팅 조사 실행 과정, 글로벌 마케팅 조사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첫째,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그냥 개인적인 생활을 보면은 휴대폰이 이제 잘 안 터지고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좀 이제 기능도 쓰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쓰고 또 여러 가지 끊기고 이러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뭔가 어때요? 휴대폰을 사야겠다. 이런 인식이 생기죠. Problem recogni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인식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그럼 휴대폰과 관련돼서 데이터를 수집하겠죠. 조사를 하겠죠. 그죠? 이거 내가 스스로 잘 알면 나 혼자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인소싱, 기업 내에서 직접 처리할 때를 인소싱이라고 그러고요. 마케팅 조사, 실행 주체를 결정하는.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조사하자.
결국 우리가 잘 알아야지 뭐 시장에 대해서. 이러고선 이소식하는 방법이 있고, 야 이거 하려면은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은데 또 이거 우리가 전문성이 없잖아. 외부 기관에 맡기자. 그걸 우리가 이제 마케팅 조사 회사라든지 뭐 광고 회사도 그런 거 많이 하고요. 또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또 뭐 저 같은 마케팅을 전공하는 교수들도 이런 업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아웃소싱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거냐, 외부적으로 해결할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식사를 할 때 집에서 어 이거 내가 직접 요리해 먹어야겠다. 그럼 이거는 뭐 인소싱 하는 거고요. 그죠? 그게 아니라 배달을 시켜 먹던지 내가 나가서 사 먹어야겠다. 이건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말로 하면 make vs buy. 우리가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쓸 거냐, 내가 구매할 거냐, 직접 만들 것이냐, 구매할 거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이 조직이라는 게, 이 조직, 오가나이제이션이 왜 출현하게 됐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직한 거예요. 왜? 나 혼자 스스로 못하거든. 그거를 조직을 만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혼자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분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조직이라는 것의 어떤 출현과 탄생, 조직의 어떤 운영과 관리 이런 문제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커졌는데 결국은 이거 무슨 마케팅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내가 스스로 해결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이런 문제가 있고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구해? 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그냥 활용할까? 아니면은 새로 조사를 할까? 아니면 관찰을 할까? 뭘 할까? 그리고 몇 개나 데이터를 볼까? 이런 표본도 선정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자료를 수집해요. 데이터를. 뭐,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도와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자료 설문조사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화장품 가게건 뭐건. 예? 한번 서비스 받아보시고 뭐 반응을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도 조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필드워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드워크. 그래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게 여러분 아까 얘기한 이제 데이터. 네?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만들면 그거를 그 데이터가 어떤 종류고 뭐냐에 따라서 분석을 하게 되죠.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통계 패키지 같은 거를 많이 쓰죠. 뭐 SAS니 또 SPSS 또 요즘 뭐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 쓰는 뭐 여러 가지 뭐 R이 됐던 파이썬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거죠. SAS 또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도 하고 그런 어떤 스태티스티컬 패키지 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져다가 소프트웨어를 뭐 이제 활용해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책, 그 이은영 교수의 마케팅 조사론 4판 좀 여러분들이 책은 평생 이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꼭 샀으면 좋겠고 그 안에 보면 데이터들이 있어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친절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면 돼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결국은 뭐 그냥 사실은 엑셀로 하면 돼요. 엑셀로 해도 되는데 더 데이터량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기 위해서는 다른 패키지도 쓰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막상 기업에 들어가면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게 엑셀이에요, 엑셀. 네? 자료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건 실제로 분석된 데이터,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결과를 해석하면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 안 한다, 신제품을 개발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전략을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안 짓는다,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을 한다, 안 한다 하는 이런 전략을 도출하게 되고 이게 경영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배울 그 글로벌 마케팅 조사 실행 과정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꼭 특히 문제 발생과 인식, 마케팅 조사 실행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해석 이런 파트가 있죠.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팀을 짜가지고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내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할까? 에? 뭐 그래가지고 문제 발생 인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와 데이터를 내가 얻을까? 조사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건 결국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표본을 선정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랑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것까지 그 빨간 거에 해당하는 그런 5가지 단계는 여러분들이 팀을 짜서 실제로 해본다. 실제로 해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케팅 조사 실행 과정인데 글로벌 마케팅 조사 실행 과정인데 결국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그 학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 과정적으로 단계적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이지만 거기서 문제 발생과 인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환경이 변화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 코로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뭐 바뀔 수도 있고, 바뀌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뭐 사드 문제 뭐 이런 거로 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일본과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관계, 이런 환경도 변화하죠. 그리고 또 매일매일 기름값이 어떻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달러 환율이 어떻게 바뀌고 이거 다 환경이 변화하는 거죠. 예? 그리고 메가 트렌드로 보면은 여러분들 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특성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가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뭐 저출산이고 예, 태어나질 않고 결혼도 안 하고 또 애들도 안 낳고 이러는 또 환경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도 있고 또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예?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또 엄청나게 우리가 세상이 또 뭐 우리 뭐 디지털이면 디지털 바이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뭐 반도체 기술이 집적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 문제에 봉착해요. 제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면 뭐 현대차, 뭐 기아차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앞으로 이제 탄소 제로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내는 하이브리드카 위주로 되고 실제로 내연기관 과거에 가솔린이나 경유 같은 걸 이용하던 내연기관 차들은 이제 시장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2030년까지 어떻게 한다, 뭐 2050년까지 어떻게 한다, 2040년까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 문제에서 기업 경영자는 의사결정에 봉착을 하는 거죠. 네? 의사결정 문제에 봉착을 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글로벌 인바이러먼트는 보통 뷰카라고 해요. 특히 국내 도메스틱 인바이러먼트랑 다르게 VUCA 뷰카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V는 뭐죠? volatile 되게 휘발성이 크다. 폭발성이 크다. 에? 지금 여러분들 뭐 2년 전에 우리가 지금 같은 세상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이런 세상을 생각 못 했죠. 해외여행 자유로 다니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크게 그렇게 돼요. 또 그걸 이제 휘발성에 뭐 volatile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uncertain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 글로벌 환경은 또 불확실하고 또 굉장히 복잡하다. complex 복잡하다. 복잡하다. 단순하지가 않다. 그죠? 뭐 얼마 전에 뭘 이렇게 그냥 쉽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되게 그 글로벌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냥 우리 뭐 군인들 미군들 있었던 거 철수할래 그런데 그게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겪은 문제고 뭐 대사관은 뭐 어떻게 하고 뭐걸 어떻게 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죠. 그런 어떤 컴플렉스 그리고 그게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잘 해왔는지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거를 뭐 철수를 저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하는 바람에 무기도 다 뺏기고 사람들 그런데 세상의 문제라는 거는 그러면 그거를 뭐 천천히 단계적으로 했으면은 또 그거에 따른 문제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앰비규어스하다. 뭐냐 하면 되게 복잡하고 애매모호하다. 모호하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글로벌 환경은 뷰화하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룰 오브 썸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뭐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접근법을 쓰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휴리스틱 경험에 의한 판단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자동차를 살려고 그럴 때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뭐하고 할 수 없죠. 왜? 내 어떤 시간이라든지 내 노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정한 것들을 챙겨서 보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간단한 제품 라면 살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라면 하나를 산다고 그럴 때 기업 경영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전 세계 어디로 진출할까? 그러면 그 지역이나 그 국가의 어떤 수요 특성이라든지 공급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환경 문제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도 않죠. 그랬을 때 자기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휴리스틱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휴리스틱. 응?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특히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려면 과학적 의사결정 방법을 많이 쓴다. Scientific Decision Making 방법을 많이 쓴다. 과학적 의사결정 방법을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의사결정 문제들은 다양한 글로벌 의사결정 문제는 항상 리스크, 위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위험. 그래서 그 위험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위험을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되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과학적 의사결정 방식에 가깝게 그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든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특히 새로운 세분 시장이 발견되고 그 시장에 대해서 진출하고자 할 때 그런 마켓 세그먼트에 대해서 진출하고자 할 때는 세분 시장에 대해서 진출하고자 할 때는 그런
위험이 따르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 최근에 보면은 기업들에서 뭐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2000년대 태어난 거죠. 뭐 MZ 세대, 그러니까 X세대 이전 세대, 뭐 20대부터 40대, 40까지의 어떤 그런 세대, 또 영맘,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엄마들의 어떤 독특한 시장이라든지, 액티브 시니어, 요즘은 뭐 60, 70년 과거에는 어유 나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되게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그런 그 어른들이 많죠. 그런 시장,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뭘 할 것이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지리적으로 어떤 새로운 지역, 국가, 또는 어떤 그거보다 뭐 광역 시장이라고 그러면은 뭐 대륙, 뭐 유럽이면 유럽,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뭐 북미면 북미, 뭐 중남미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크게 보는 시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경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견을 하고 인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휴리스틱이라는 단어 아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설명해 줄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경험에 의한 판단이다.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할 때 다 여러분들 해보고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도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교수님 찾아가 보고 뭐 과거 어땠는지 다 보고 이래서 우리 그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죠. 자기에 맞는 시간과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여러 가지 그걸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휴리스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경험에 의한 판단. 왜? 이게 이제 노벨상 탄 이론인데 Bounded Rationality라고 해서 제한된 합리성 이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합리적이라는 걸 가정합니다. 예? 불합리한 행동을 안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운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동을 안 하고, 좀 그렇다고 비합리적이라는 건 아니고요. 좀 중간 정도? 덜 합리적. 그러니까 최적해를 찾기보다는 그 적정해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허버트 사이먼이 얘기한 노벨상 탄 제한된 합리성의 문제예요. 과거에는 인간은 합리적으로만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식으로만 행동을 한다고 경제학에서 가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인간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더라. 그렇다고 불합리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서 제한적인, 좀 덜 합리적인, 최적해가 아닌 적정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거로 수능을 하더라.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제 50년대죠? 50년대 이제 노벨상을 탄 그런 이론이죠. 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인간 행동 의사결정과 관련된 그 이론이라 큰 틀을, 큰 이 저거를 새로이 길을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탄 그런 이론이죠. 뭐 그 정도
가지고 결국은 대부분의 경영의사결정에서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한정된 정보와 상황적 제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한정된 어떤 지적 능력, 인지적 능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순화해서 심플리파이해서 본다는 거죠. 이거를 단순화 전략이라고 한다. 단순화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휴리스틱은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 손쉬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모든 대안들을 다 고려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익 비용 분석을 해보고 이러면은 그건 오래 걸리고 어렵겠죠. 근데 탐색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거. 응? 그거에는 availability heuristic이 있고 representative heuristic이 있고 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과서에 여러분 나오고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강의를 그 처음에 교과서 내용을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 아마 맨 앞부분에 나와요. 6페이지에 availability 가용성 휴리스틱, 다음에 대표성 휴리스틱, 기준 설정과 앵커링, 조정 휴리스틱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다 하고 넘어갈게요. 예, 이제 2페이지 남았습니다. 문제 발생을 여러분들도 다 같은 팀원들이랑 문제 발생과 관련된 문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업을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풀 건데 첫째 뭐 최근에 인앱 결제 문제 알죠? 구글이나 애플 인앱 결제 문제. 뭐 플레이스토어나 그 뭐 애플 스토어에서 거기에 올리기만 하면은 뭐 수수료 15%에서 그 이상을 모든 그 앱에서 상수되는 수입을 가져가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거 안 된다. 이러고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거에 제동을 걸었죠. 그 지금 다른 나라들도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 갑자기 기존에 그런 새로운 제도라든지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 어쩌면 이건 법적, 제도적 변화죠. 환경 변화죠. 이게 생겼을 때 거기에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은 어떻게 하겠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그 앱을 올리는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심지어는 개인들도 있죠. 거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제 문제. 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막 탈레반한테 미군이 친미 정부가 있다가 이제 탈레반 이런 정부에서 되게 혼란에 빠지고 지금 뭐 난리 났죠. 그럼 그 바로 옆에 있는 파키스탄에 진출한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또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질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요것 때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데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좋고 뭐예요? 가난하고 어떤 우리가 이런 거를 BOP 시장이라고 그러죠. Bottom of the pyramid. 이 피라미드가 있으면 피라미드의 제일 낮은 뭐 정의를 하면은 하루에 10달러 만 원씩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면 3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시장을 아프리카 또는 뭐 남미 뭐 아시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BOP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에 진출하고 할 때 어떤 데이터를 필요했고 어떤 의사결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또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서 지금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저걸 많이 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게임 회사들도 막 저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데 또 뭐 중국의 텐센트 같은 회사는 게임을 하는 텐센트 같은 회사는 또 타격이 크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져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뭐 게임 규제가 간단해요. 금, 토, 일, 뭐 이거 게임 중독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한 10여 년 전에 벌써 이런 거 많이 거쳤죠, 우리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 보완책을 마련했는데 게임에서 중국에서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만 해라. 다른 시간엔 게임 못 한다. 그리고 휴일에만 하는데 1시간, 공휴일에도 1시간만 해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그 게임할 수 있는 자유이자 권리를 막아놓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과도한 게임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나는 게임 하면서도 잘 생활하고 공부도 잘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란 말이야. 이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게임 회사라면은 또 어떻게 이거 대응해야 되냐 이런 거죠. 또 지금 중국 다음에 제일 많이 떠오르고 있고 젊고 그런 시장이 이제 베트남 시장이 있어요. 그죠? 그럼 베트남 시장에서 뭐를 가져가서 성공할 거냐? 우리 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지금 찜질방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한국 스파, 코리아 스파 이래가지고 그 찜질방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우리보다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시설도 뭐 수영장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뭐 넓고 아무래도 큰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뭐 찜질방 보통 한 10,000원 뭐 이렇게 하나요? 저는 뭐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원, 6만원, 7만원 이상 다 그러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는 거 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게 뭐 세신 뭐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이런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뭐 때를 밀어주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도 인기를 끌고 있고 뭐 10몇만 원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고유한 서비스인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인데 외국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요번 학기에 그걸 찾아가지고 예? 그거를 찾아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예? 그죠? 그냥 주어진 책에서 주어진 것만 그냥 계속 읽고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그래서 제가 요번 학기에는 아마 좀 그런 거에 경험이 있는 특강 교수님이나 특강하실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제가 좀 모셔다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처음 얘기한 대로 반드시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응? 왜 실습을 하려면 학교에 나와야죠. 네, 실습 과목은 학교에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하니까 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마케팅 리서치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했는데 마케팅 리서치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마케팅 조사라고 한다. 이거는 AMA,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미국 마케팅 협회,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정의죠. 전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마케팅 기관이라서 하는 거고 결국은 여기서의 세 가지 같아요.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 기반이었죠. 데이터 기반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를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것은 결국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마케팅 조사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뭐 비슷한 정의인데 이거 한국말로 조금 바꿔서 의사결정자의 정보 욕구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보와 관련되는 변수들을 선정해서 유효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활동 이거를
마케팅 조사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여러분들이 결국 기업에 들어가면은 위에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백업을 해준 역할을 어떤 부서에 가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뭐 첫 시간이라서 빨리 그냥 했는데요. 오늘 뭐 여기까지 제가 하고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 몇 가지 학생 여러분한테 드리고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뭐 하여튼 중요한 게 데이터, 데이터 기반 글로벌 시장조사론에 대한 과목이고 캡스톤 과목이다. 캡스톤 과목은 서로 실습을 꼭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학교에 와서 마스크 쓰고, 학교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학교에 반드시 와달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학생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달라. 뭐 문자 저기 이 캠퍼스에 그냥 그냥 그렇게 올리지 말고요. 저한테 휴대전화 번호 제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카톡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좀 이번 학기 수업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좀 같이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재밌게 같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직장에 들어가던, 여러분이 뭐 창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여러분들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서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도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이거로 마칠게요. 아마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수업 시간에 제가 당부 말씀, 하여튼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3일이죠. 13일부터 학교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